1시간 넘게 그거 듣다가 저 마지막에 이러면서 제가 화를 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장난치냐? 지금 1시간 동안 저거 뭐 하는 거야? 오늘 이재명이 무죄를 선고받아서 오늘을 포함한 잠시는 좋겠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거는 세웅지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여러분들 네, 여러분 그런데요. 끝난 것이 아니고 대법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엄청나게 빠르게 시간이 돌아갈 겁니다. 자, 저희 PD님, 제가 지금 드린 거 지금 이거부터 사진부터 띄워주세요. 이 사진 혹시 못 띄운다고 하면은 혹시 이 사진을 띄울 수 없다고 하면요. 이거는 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순서대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판사입니다. 네, 정재호 판사였죠. 정 변호사님. 네네. 이 판사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기 보면 어떠십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정재호 판사는 저랑 연수원 동기예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잘 압니다, 재호는. 정재호 판사는 잘 아는데, 69년생이죠. 광주 살레시오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네. 제 친구 중에 살레시오 고등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저한테도 되게 형 그러면서 매우 이제 따랐던 친구인데, 기본적으로 좀 좌파적 성향을 가진 친구지만, 또 상당히 뭐랄까, 전문 법관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정재호 부장판사가 이 사건에 있어서 적어도 계급성 또는 그런 어떤 정치성보다는 법리에 따라서 사건을 처리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절반은 법리에 따라서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이 있어서 뭐 그래도 내가 수긍해 줄 수 있지만 절반은 전혀 수긍해 줄 수 없는 이상한 그런 결론을 내려서 안타깝습니다. 자, PD님 방금 제가 보내드렸던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번 판사가 3명이었습니다. 최은정 판사, 이해슬 판사, 정재호 판사 이렇게 3명의 판사였는데요. 이 판사들 정말 특이합니다. 최은정 판사는 1972년생 경상북도 포항 출신이에요. 정재호 부장판사는요. 1969년 전라남도 광주 출신이에요. 이해슬 판사는요. 1977년 전라남도 순천 출신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특이한 것은 제가 어떤 기사 중에 하나를 캡처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내드린 거 한번 보여봐 주세요. 피디님. 정 변호사님, 1심에서 유죄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어질 확률이 별로 없다면서요? 예,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거 말고요. 그거 좋아요. 이거 보여주세요. 네, 집행유예가 2심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은 불과 1.7%에 불과하다라고 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요번 사건은 이 1.7%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선거법 사건은 상대적으로 변경 가능성이 좀 높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네. 좀 뭐 그런 걸 보면 뭐 이게 특히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명예훼손 모욕 이런 것도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1심, 항소심, 대법원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선거법 위반 사건은 그런 측면에서 좀 변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통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제가 보내드린 거 PD님 이제 올려주세요. 네, 정 변호사님 저걸 보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오늘 여러분 그 이재명에 대한 판단 크게 보면은 김문기라는 사람을 알았냐 몰랐냐라는 거랑 두 번째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돼서 뭐 국토교통부가 문제를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용도 변경을 한 것이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심에서는 김문기 관련해서는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 그 다음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유죄 선고를 했는데 백현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 국토교통부가 뭐 감나라 배나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성남시가 오히려 스스로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협박했다, 강요했다 이런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유죄가 선고됐고요. 그 다음 김문기 시장과 관련돼서는 함께 골프를 쳤다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4명이서 보통 골프를 치는데 그렇게 4명이서 골프를 쳤다라고 보기는 그렇게 그런 기억이 없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는 이유로 해서 무죄가 났고요.
그 다음에 그 사진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이 사진을 찍은 것과 관계돼서는 같이 그렇게 넷이서 골프 친 적이 없는데도 4명만 전체 사진에서 잘라서 4명이서만 공을 친 것처럼 조작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진이 실제로 존재했던 사진이고 조작한 사진이 아니고 전체 사진의 일부를 확대한 것에 불과한데, 그죠? 그거를 조작했다라는 표현을 쓴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판결을 보고 어떠셨습니까? 저도 오늘 2시 판결 계속 기다렸었는데 3시가 넘어도 판결이 나오지 않는 걸 보면서 사실 기분이 되게 묘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제가 아주 신기한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혓바닥이 원래 길면 이상한 결론이 나잖아요. 아, 그런가요? PD님, 거기에 그 주식에 관한 그림 제가 드린 거 보셨습니까? 자,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테마주 상한가, 그 기사부터 먼저 보여주세요. 참 특이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2심 무죄 확신했나? 이재명 테마주 상한가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님, 저 기사 소개. 여러분들 좀 증권에 주가에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인 테마주 상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재명과 관련된 어떤 정치 테마주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아침부터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더니 2시가 되기 전에도 이미 상당히 올랐고. 그림 보여주세요. 네. 아니요, 제가 보내드린 거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그래프입니다. 네. 여러분 이걸 보면 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2시가 되기 전에 상당히 오르더니 결국은 2시 넘어서 3시 마감되기 전까지 상한가까지 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오늘 시작했는데 처음에 9시에 개장해가지고 약 한 3%, 4% 정도가 계속 오르고 내리고 그러다가 2시 정도 되면서부터 갑자기 이제 오르기 시작하죠. 그쵸? 확 올랐다가 계속 상승해가지고 결국은 3시 전에 상한가로 마무리가 됩니다. 옛날에는 15%였는데 지금 30%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옛날에는 뭐 상한가가 많이 나오지만 요즘에는 웬만한 어떤 그런 빅 이슈가 아니면 상한가가 잘 안 나오는데 오늘 불과 1시간 만에 상한가까지 뛰었습니다. 그죠? 네, 오늘 방송을 하러 오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거 어떻게 방송을 해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대법원이 지금 굉장히 시간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이번에는 기각입니다.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반성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안일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약간 축제처럼 도취됐던 거죠. 이재명 분명히 잘 갈 거야. 그렇게 영리하게, 영악하게, 그리고 사악하게 하고 있을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뉴스를 보고 사실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1번입니다. 문재인이 헌재 밤새서라도 서둘러야 이번 주 넘기지 않기를 갑자기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요즘에 그 문재인이 뭐 막걸리 먹고 이러느라고 또 서점 운영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언론에 잘 안 나타나는데 갑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헌재가 밤을 새서라도 서둘러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인용 판결하라는 거죠. 이번 주 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사실상 오더를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문영배가 이제 겁에 쫄아서 이게 4월 18일 날까지 그냥 결정 안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분석도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문영배한테 너 정신 차려라. 네가 할 일이 뭔지 알지 않니?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오더를 내렸잖아.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인용 결정을 너 그만두기 전까지 해야지. 더군다나 이제 이재명이 곧 무죄 날 테니까 이 여세를 몰아서 요번 주 안에 끝내. 이렇게 한 거죠. 네, 여러분 지금 이번에 이 판결 보면서요. 판사의 성향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대법원은요. 사실은 판사들이 성향별로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추천, 저기서 추천 이런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판결이 이쪽에서 원하는 대로 저쪽에서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팽팽하게 헌재와 거의 비슷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현재 대법원에서는 이제 대법원의 시간도 빨라지고 이재명은 다시 파기환송이 되어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2심 판결에 판사가 쓴 판결문을 보면요. 판결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법을 공부했죠. 근데 요즘 이상한 판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번 기회에 다 알게 됐죠. 우리법 연구회 그리고 반국가 세력. 여러분 이런 판사 보면 어떻습니까? 마은혁도 판사였고요. 개선이도 판사였어요. 그들도 판결을 계속 해왔고 사실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모르고 있었다고 하기에는 억울한 거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몽했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몽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이거 지금 다 보시면서요. 이번에 제가 눈 딱 감고 있었지만 여러분이 먼저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죠. 판사가 이상해요. 판사. 맞아요. 그런데 판사가 이상하다는 말을 입 밖에 꺼내고 싶지 않았었어요. 자, 여러분. 이상한 판사가 깔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판사가 좀 이상해도요. 차마 그 말을 못한 거예요. 네. 이상한데? 근데 대놓고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하면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오해를 받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거든요. 근데 요번에 계엄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는 이제는 국민들이 잘못된 판사와 판결에 대해서 할 말을 하고 근데 할 말을 해도 이제 문제가 없는 세상이 된 거죠. 여러분 저도 정 변호사님도 피해자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판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상한 판사를 우리가 징계하기도 어려워요. 판사들은요. 딱 이러고 권위만 떨고 우리가 그 판사를 징계할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제가 AI 판사 반드시 도입하자고 한 사람이에요. 왜? 이제 판결 못 믿겠다는 거예요. 화납니다. 분노합니다. 오늘 보면서요. 1시간 넘게 그거 듣다가 저 마지막에 이러면서 제가 화를 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장난치냐? 지금 1시간 동안 저거 뭐 하는 거야? 화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화날 게 아니야. 그 아까 어떤 분이 댓글에 이런 걸 썼어요. 이재명 재판 더 없나요? 많아요.